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북콘서트가 열렸고요. 오늘은 대학생들하고의 어떤 만남이 열렸는데 참 저희 때는 뭐 대학생들 뭘 하면 그냥 광장에 막 모아놓고 막 투쟁하고 이랬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뭐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그 무슨 토크쇼 비슷하게 보니까 뭐 닭과잠이라고 학교 그 잠바라고 하나요? 네. 그거 입고 나와서 아주 뭐 질문도 잘하고 뭐 아주 깔끔하게 하던데 오늘 행사 어떤 행사였죠? 오늘 행사가요. 뭐 보니까 저 뭐 9개 대학 그 총학생회가 대학생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를 만들어 가서였어요. 자기들이 좀 이 백문백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물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대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간택을 받은 거예요. 픽이 된 거군요. 네, 픽이 된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이거 픽 받으려고 로비하거나 뭐 밑작업하고 그런 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저는. 모교 후배들한테 혹시 아니 전혀 뭐 제가 가면 오히려 저 역효과가 나죠. 네. 그래갖고 첫 번째 그 연사로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제 그 기조발제를 하고 질문을 한 10수 개 받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저 이제 두 번째 연사가 또 있고 뭐 할 텐데 과연 이제 한동훈 이외의 다른 뭐 정치권 인사를 저 대학생들이 부를지 어떨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참 복이라고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복도 누리는구나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뭐 북콘서트는 한동훈 측에서 기획을 하고 뭐 한 거지만 이거는 저 대학생들이 픽을 해줘서 불러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오늘 옷도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잘 입고 갔어요. 옷도 참 젊듯이. 저것도 뭐 완판되나요? 저 단체가 네. 10개 대학교 지금 총학생회가 모인 거잖아요. 네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첫 번째로 불렀는데 여야를 공평하게 불러야 되겠죠. 대학생 단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좀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서 해보면은 한눈에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애티튜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톤 앤 매너가 아마 우리 선입견이 없는 대학생들의 눈에 보면은 정말로 잘 대조가 될 겁니다. 꼭 좀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학생들도 꽤 뭐 이게 아마 다 사전 등록을 받아서 하는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책을 낸 이후에 이제 일반 대중들과 직접 만나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거.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지금 곧 뭐 부산에서도 한다 그러죠. 네, 부산에서도 부산, 이제 네, 뭐 10일 날. 예, 뭐 대구 가서 하는 것도 좀 뭐 검토하고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점심을 뭐 닭갈비인가요? 어디 뭐, 예, 닭갈비예요, 저거. 네. 예. 갑자기 배가 고프네. 예. 닭갈비 그 신촌에 가서 이제 하는데 참 학생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네요. 우리 때하고는. 우리 때는 뭐 닭갈비 저런 거 구경도 못 했고요. 저거는 뭐 우리 때는 그냥 이제 잡당찌개라고요. 그냥 뭐 온갖 다 그냥 넣고 그냥 끓여서. 근데 학생들이 보니까 아주 그 이 질문 자체가 예. 상당히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연금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 마지막 질문이 대학 등록금 문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끝나면서 오히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이 배우고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아주 빅카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대학이 이제 개학 처리고 하면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에게 이제 소구력이 있는 그런 토론들. 살짝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토론에 굉장히 미국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 이런 토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쵸. 뭐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타운홀 하기도 미팅, 하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이제 이번부터는 그냥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뭐 연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저렇게 소규모라도 질문도 받고 좀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미래 비전을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좀 더 파고들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중 동원해서 각 당협이나 지역위원회에서 자꾸 문자 하달해가지고 버스 동원하고 대규모 조직으로 수만 명씩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대선 유세 방식을 좀 탈피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특히나 또 TV 토론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2017년에 조기 대선인데도 TV 토론이 6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것보다 더 많이 해서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렇게 TV 토론을 많이 하는 대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질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제 이틀간에 벌어진 이제 토론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대선이라는 문화가 옛날처럼 뭐 진짜 사람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그럼요. 어떤 내용들을 예.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내는 뭐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해내고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또 이거 유튜브로 다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뭐 군중 집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뭐 광화문에 뭐 몇만 명, 10만 명 모였다 그래봤자요. 뭔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뭐 하고다가 이제 끝나는 거고 진짜 본인의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들의 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30이 2021년 3구 대선에 뭐 비교해 볼 때 20대 유권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65만 명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20대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출산 이걸로요.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도 이제 6070은 좀 보수 우위고 4050은 저쪽 민주당 우위고 그러니까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근데 2030이 여러 가지 조사한 지표를 보면 4050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이에요. 더 보수적이에요. 훨씬 더 현실주의적이고 외교안보 감각도 그렇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번 그거는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을 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념적으로 보면 중원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다음에 세대별로 보면 2030에서 누가 더 이길 것인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 한동훈 대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게 이 좀 저기 보니까 10개 대학이라는 게 뭐 스카이하고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하고 주요 대학이 다 네. 이렇게 망라가 돼 있더라고요. 서강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저기에 일바 따로 이렇게 연사로 불려간 거는 참 좋은 거고 송영훈 변호사 얘기대로 이바로 이재명이 나온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바로. 자, 근데 이제 아마 요즘은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여러 가지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이 계속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교보문고 같은 데서도 아마 이제 베스트셀러 1위로 책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 여러분 이제 쓰시지만 누가 이 검색을 많이 하느냐, 누가 이제 어떤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건 실권 조건 떠나서 어떤 회자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느냐. 2월달 한 달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월 한 달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검색 빈도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시장보다 많다. 대부분 앞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이틀. 왜냐하면 4일이군요. 2월 1일 날은 홍준표 시장, 4일, 14일, 19일 날은 김문수 장관. 요걸 제외하고는 4일을 제외하고는 전 2월 달 한 달 내내 한동훈 대표가 구글 트렌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한 대표의 복귀 이후에 어떤 책 뭐 등등 이거에 대한 관심들 집에서 조용히 이제 그냥 클릭해서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관심이 올라가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감도의 개선, 비호감도의 감소 이런 것으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시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것이 사실상 이번 주부터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호감도의 그 이상의 변화 또는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연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검색량이나 뭐 구글
댓글 트렌드 이런 거는 이제 선행지표의 선행지표로서 성격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 추이가 좀 더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사실 이제 그 당 대표들 때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던 분들이 계엄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좀 실망한 분들 네. 그리고 또 한 대표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강하게 좀 돌아선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데 그때 이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장 지금 중요한 일정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측이 이제 탄핵 심판 최후 뭐 변론 이후에 마지막 그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당원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 벌써부터 뭐 대통령 탄핵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조기 대선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막 이렇게 그 억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당원들과의 만남을 하면은 그런 게 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은 참 굴뚝 같죠. 당원들과 만나서 좀 비판을 받고 뭐 하더라도 이거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풀 건 풀고 또 당원들에게 화를 풀 수 있는 화를 내야지 화가 풀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화를 내고 화를 풀 수 있는 그 기회 뭐 이런 것도 뭐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좀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뭐 아직 이제 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아직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가 결정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외곽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만나는 쪽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예. 설명을 하고 뭐 이런데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